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별 시리즈. 자, 이거는 살라딘과 싸운 리처드 1세 사파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도끼다. 도끼로도 표현되고 둔기로도 표현되고, 여기는 둔기, 여기는 도끼. 이제 도끼의 종류에 뭐 덴마크 도끼다, 둔기다. 근데 이것도 이 살라딘 측도 보면 이 둔기를 뭐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리처드 1세 둔기. 자, 여기는 둔기, 둔기 아니면 도끼. 여기는 둔기. 도끼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둔기로도 표현되고, 이슬람과 또는 성전기사나 또는 프랑스, 그때 당시 영국, 뭐 또 독일, 연합군들 형태로 등장하는 이 도끼가 이음인과 또 십자군전쟁과 또 산별초와 성전기사단을 열어주는 인물사에서 가장 핫 아이템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자, 산별초. 이건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죠. 물론 이게 뭐 몰타, 병원, 예루살렘 기사단, 기타 등등, 쉽게 말하면 템플러, 성전 기사단. 산별초, 일본으로 말하면 가마쿠라 막부를 수호하는 고케니. 이 고케니를 한 가문이 바로 시마즈 가문. 자, 최충원. 이거 저번에 했던 거 중요한 거 이어서 할 겁니다. 좀 디테일을 더 이야기할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조선 전기를 약간 이슬람적인 성향이 있다, 이제 그런 가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 무신 정권, 이 시대를 이해를 하면 그게 당연히 연결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최충원. 제가 금성이 사이든 이야기에서 가설, 최충원, 필립 2세, 그리고 미나모토 요리토모, 동일한 인물. 각각의 단면들. 하나는 고려사, 하나는 일본사, 하나는 프랑스사. 그리고 이 필립 2세하고 연관된 리처드 1세, 영국사. 그리고 리처드 1세, 살라딘하고 싸우지만 살라딘과 리처드 1세의 동일한 데칼코마니, 가문의 분리, 역사의 분리, 제국의 분리적 이야기는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못 푸는 비밀들이 쉽게 풀리는 겁니다. 일단 살라딘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 올리처드하고 관련된 도끼와 이음인 이야기도 오늘 살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걸 믿어라, 이게 답이다라고 강조하지 않냐면, 이게 소화되지 못하는데 단편의 약간 재미거리, 이슈거리를 맹신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금성이 사라진 이야기,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류를 들을 때 그냥 기록 비교를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하더라도 스스로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서 빡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화력이 커지는 겁니다. 아무튼 최충원, 미나모토 요리토모, 필립 2세, 그리고 관련된 인물 살라딘 또는 리처드 1세가 있죠. 아무튼 이 이야기. 그리고 이 필립 2세, 리처드, 살라딘하고 관련된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성전기사단, 템플기사단, 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단, 뭐 이게 다 우리가 이제 후대로 오락적인 걸로는 템플러, 팔라딘. 자,
최충원은 삼별초가 있죠. 물론 이 삼별초도 이제 좀 디테일을 파게 되면 경대승의 도방, 사병들 폐기됐다가 최충원 때 부활했다가 최후 때 본격적으로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 야별초에서 삼별초, 자별초, 신의군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삼별초라는 개념이 결국은 무신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무신정권을 수호하는 또는 삼별초의 난으로 또 여러 섬으로 피신해 가는 그리고 해적이 되는 그리고 또 다시 또 해적이 기사가 되는 스토리들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이크 기사자기, 캐리비안 해적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미나모토 요리토모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이야기. 일본사 하면 그냥 학을 뜨는 이야기. 하지만 일본사는 그 에도 막부 또 프랑스사하고 연관이 되고 연결이 다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수화 되시는 분들, 수화 안 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미나모토 요리토모를 모시는 고케니 가문, 시마즈 가문. 제가 막 시마즈, 시즈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스마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마즈 가문 디테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좀 잘못 먹혀서 일단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 최충원 삼별초 경주 별초군 경주 별초군도 있습니다. 삼별초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최후 때 최충원 통과하면서 최후 때 삼별초 야별초에서 좌우별초 신의군 할 때가 이제 삼별초고 그 이전에 경주별초군이라고 있습니다. 경주별초군. 그리고 그 이전에 경대승의 도방이 있는 거고 사병적 개념. 그 전에는 또 호족의 사병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삼별초 항쟁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고. 자, 미나모토 요리토모 이야기하기 전에 필리프 2세 성전기사단 킹스 하스피털 오브 세인트 존 오브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킹스 템플러 이렇게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거죠. 특장점 삼별초도 갑옷을 입었습니다. 템플러도 갑옷입니다. 이제 이 삼별초가 갑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자, 그러면 최충원과 이의민 무신정권에서 이제 이의민이 최충원에 의해서 제압당하죠. 그리고 이의민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도끼가 키워듭니다. 도끼. 그리고 또 이 도끼가 어떻게 보면 도끼하고 관련된 게 신분하고도 또 관련돼 있습니다. 농민군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도끼, 동기. 자, 그러면 필리프 2세는 라이오나트, 리처드 1세. 자, 연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최충원, 이의민 족보 따지게 되면 아버지 때 넘어가서 할아버지 때 또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 아무튼 라이오나트, 리처드 1세. 자, 이의민. 자, 이 관계, 최충원, 이의민. 필리프 2세, 리처드 2세. 이 인물 관계 이해하시면 많은 것을 이미 얻은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리처드 1세의 또 도끼, 앞에 보여줬던 도끼, 이의민, 리처드 1세, 사자왕. 그리고 최충원에게 제압당하고 필리프 2세에게 제압당하고. 자, 그 다음에 리처드 1세, 자, 이 도끼가 중요하다. 키워드다. 이의민의 도끼. 하나의 스토리다. 동양과 서양의 이야기. 근데 여기서 또 금성이 사이드 이야기에서는 이제 미나모토 요리토모, 시마즈 가문, 미나모토 요리토모 정의대 장군의 수무사, 시마즈 가문이 되고 고켄이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테일.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삼별초는 결국은 신라 부흥 운동, 동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라 부흥 운동, 경주, 동경, 거기에서 이제 이음인도 또 관련이 있고. 자, 그러면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정의 대장군입니다. 정동 대장군이라고도 하고, 지금의 도쿄와 가까운 가마쿠라. 교토에서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정의 대장군. 키워드 동경, 동쪽. 동경, 경주, 정동. 지금은 이제 도쿄 가기 전에 가마쿠라. 하지만 교토에서는 동쪽. 그래서 정의 대장군이 최초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리프 2세, 리차드 1세, 살라딘에 관련된 거는 십자군 전쟁. 우리 이제 십자군 전쟁 하면 뭐 1차부터 8, 9차. 근데 중요한 거점은 물론 예루살렘으로 마무리가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 십자군 전쟁은 이스탄불, 레판트 지역 또는 예루살렘 근교의 거점들 전쟁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레판트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동쪽. 그래서 동쪽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인물하고 구성하고 패턴이 똑같다. 라는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 아시아 세트판에서는 자, 경주, 동경 이쪽이 되는 거죠. 이미 패자의 난도 있고 효심의 난도 있고 김삼의 난도 있고 또 이제 그 시대에 또 이렇게 봉건제 질서가 좀 무너지는 노비들의 난, 천민들의 난 이게 굉장히 많이 생겼다. 자,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가 생겼던 곳이 지금의 도쿄에서 밑에 있는 거의 이제 도쿄 영역이죠. 가마쿠라 이쪽에 막부가 생깁니다. 정의대장군 동쪽, 일본의 동쪽. 그리고 레판트 지역은 아나톨리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13세기, 14세기. 자, 15세기 말 프랑스어로 레판트라는 용어가 영어에 또 도입되었다. 레판트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에서 레판테에서 유래했는데 레판테는 이탈리아어로 떠오른다는 의미를 했고 이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시기의 레판테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지역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알마슈리크와 동일한 의미이다. 레판트. 그래서 다 동쪽 키워드다. 자, 삼별초 이음인 동경, 미나모토 요리토모 정의대장군 시마즈감은 정동, 지금의 가마쿠라 도쿄 근처. 자, 필리프 2세 리처드 1세 살라딘 십자군 전쟁 레판트 지역, 이스탄불 레판트 지역, 예루살렘 근처, 또 제루살렘 동쪽. 자, 이해하시죠? 즉 동쪽 레판트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오스트리아 이건 이제 발음 아무튼 우리 오스트리아 동쪽 했던 곳 동방변경 동쪽의 변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게 아시아판, 유럽판 제의식 오리지널 스토리.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잠깐 여러분들 나중에 할 건데 이스탄불, 이스라엘, 뭐 여신, 태양, 뭐 불, 별, 확장성, 남녀의 확장성, 뭐 이제 이게 민족 뭐 이런 개념이겠죠. 한자로는 일, 월, 성, 신.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이 소리가 같은 소리라는 맥락을 이해하는 순간 한 차원 높아진다. 매번 강조하다. 또 이스탄불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자, 1월 성신 같은 말이다. 다시 최충원, 이은인, 삼별초, 신라부운동, 동경, 미나모토 요리토모, 정의대장군, 정동, 시마즈 가문. 자, 이게 뭐냐면 삼별초도 이 장군들을 보호하는 수호기사, 시마즈 가문도 미나모토 요리토모, 가마쿠라 막부를 보호하는 수호기사, 고케니. 자, 이 성전기사단도 결국은 필리프 2세 사자왕, 유럽의 왕들 지키는 기사다. 근데 이제 이게
이 후대 와서는 종교를 모시는, 뭐 성전을 모시는,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가 확장되는 거죠. 이거의 본질, 패턴,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매트릭스 영화에서, 자, 모든 게 숫자로, 패턴으로 딱 보이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비주얼, 이미지 다 기록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기록이 이미지화되고, 영화가 되고, 앞으로는 이 4D화 되고 하면서 이야기 스토리를 끌어가겠지만, 이 본질, 패턴을 봐야 된다. 그게 결국은 큐브론이다. 육면의 완성 안에서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과연 과거의 스토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추측, 상상하는 거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리가 AI보다 더 우월해진다는 게 큐브론으로 가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자, 그럼 여기서도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최후 큰아들 야별초 1219년에 즉 최충원의 큰아들 최후가 정권을 물려받고 야별초를 만들고 야별초가 커지니까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해서 삼별초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또 경대승의 도방이 있는 거고 그 이전에는 장군들, 호족들의 사병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의 집단의 어떤 전쟁과 사건과 왕권과 무신권과 무신과 무신의 충돌에서 발생된 조직들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아들 때 삼별초가 정리된다 라고 나옵니다. 삼별초. 그러면 미나모토 요리토모 시마즈 가문의 그 조상 시마즈 다다이사 사부로라고 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출생연도가 애매모호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썰이 있습니다. 시마즈 다다이사가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은 뭐 본처의 아들인데 일찍 죽었다고, 이거는 이제 첩인데 뭐 세컨인데 경쟁을 받아서 이 아이비를 해서 뭐 도망을 가서 이 사실을 알고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만나서 이름을 사부로로 삼식이 셋째로 만들어 놓은 시마즈 다다이사라는 썰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기록적으로는 명확하게 검색이 되지는 않지만 그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마즈 다다이사도 결국은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만든 그 아들의 미션이 바로 고케니 미나모토 요리토모 가문을 모시는 수호 가문이 된 거다. 이건 이게 첩족이니까. 그러면 키워드 여기도 아들 때 삼별초, 여기도 아들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후하고 삼별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충원이 죽고 최후하고 또 최후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최향과 또 한번 최충원 죽고 나서 붙습니다. 최충원의 그 오른팔 왼팔들이 최향을 밀어서 최후하고 붙었다가 결국 제압당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기사단적인 역할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아무튼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랬을 때 시마즈 다다이사 셋째 아들. 그렇지만 첫째, 둘째가 죽어서 뭐 첫 번째 서열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썰이니까. 아무튼 그래. 하지만 이 시마즈 다다이사 즉 시마즈 가문의 고케니 가문의 초대가 되는 사람이 일대가 된 사람이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아들이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사부로 삼식이. 그래서 아들 때 만들어지는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정기사단은 1119년에 설립되어 1229년부터 1312년까지 활동했다. 이게 거의 1129년, 1219년, 근데 1312년까지 활동했고, 그러니까 경대승 때 또는 그 이전의 무사들의 수호,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신 정권이 발동되었을 때 또는 각종의 밀란이 발동되었을 때는 왕권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반하는, 아무튼 1312년까지 활동한 성정기사단은 삼별초의 난해과 사라짐하고 맞춰지는 겁니다. 성정기사단은 기사수도에 가장 부유하고 권세가 강했으며
기독교 세계 전역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규모와 권력이 급속히 성장하여 기독교 금융의 주요 기관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더 나중에 정리된 거겠죠. 그래서 이 더 나중에 된 이 정리본은 우리가 제가 말을 하는 게 다 이게 임진왜란 이후 청나라가 만들어지고 명나라 역사가 변질되고 바로 루이 14세 때 프랑스 아카데미 그리고 이게 영국, 미국 이렇게 관통하면서 성전기사단들이 종교 조각한 걸로 더 낮춰진 이야기고 예루살렘이라는 거점이 또록 새롭게 탄생하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다. 이거는 소화되시는 분만. 자, 아무튼 시대가 거의 비슷하다. 이쪽 성전기사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 쉽게 나올 수 없는 패턴입니다. 지금의 아시아에서, 일본에서, 또는 유럽에서. 자, 인물적인 구조. 장소가 되는 동쪽의 구조, 전쟁의 구조.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아들 개념에서 수호 가문의 정말 이 삼별초도 특이한 거죠. 고려조선 역사에서. 자, 그리고 미나모토 요리토모 이 시마즈 가문은 메이지 유신 때까지 수없이 그 가문이 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만드는 1800년대에 이 시마즈 가문의 역할론까지 또 이어지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패턴이 이해된다, 소화된다 그러면 되신 겁니다. 이만하게 연결고리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성이 사이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튼 소화되시면 큰 걸 얻으시고 소화 안 되시면 듣다 보면 언젠가는 소화되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것도 파일 좀 다시 정리하고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왜냐면 제가 이걸 지금 PPT를 카페에도 올려놓고 그 원문도 이거 원고도 올려놓기 때문에 이거 파일링을 제가 해놔야 됩니다. DB가 어느 정도 돼야지 언젠가는 정말 한두 명이라도 정말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카페에 DB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했을 거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고시마, 흔히 사츠마번이 되겠죠. 위치가 일본의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문양은 똑같고 이쪽 그리고 위에 규슈 있고 사츠마번 이쪽을 영지를 받죠. 고케니 가문이. 또 이 사츠마번이 일본의 그 동쪽 동군 서군 전쟁 때 서군편 들어갔고 또 에도막부 시절에 많이 찬밥 신세 그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사츠마번 이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부 13도 제가 이제 동부 13도 관련돼서 또 오리지널 무대 관련돼서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관련돼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가 제가 민족관 민봉 국뽕을 버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로 가지고는 중국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몽골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일본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대만사 동남아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오리지널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미 갈라지고 조각나진 공화국의 국가적 민족적 개념의 관점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을 가지고 진실찾기 과거 역사의 기존 표준화된 모델을 떠나서 이렇게 대체 역사관 또 하이레벨의 역사적 관점 또는 진실 관점을 쫓아갈 때는 그 관점을 버리셔야지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강면에 세팅을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접근력이 여러분 머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판 지도로 제가 동부 13도 북아메리카판 지도를 이야기하면서 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일본사에서 단편적인 거지만 핵심적인 거. 왜 핵심적이냐? 앞에 사건들을 봐서 알겠지만 가마쿠라 막부가 생기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고려사하고도 조선사하고도 다 연관이 있는 거고 유럽사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인데 다르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고 동부 13도도 지금의 미국사하고 연결됐지만 실제 또 영국사하고 연결됐고 더 과거에는 스페인하고 연결됐고 신대륙 발견이라는 것을 개념을 벗게 되면 더 과거하고도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러한 허물들의 계력들이 아시아의 유럽의 면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 위치. 자, 이거는 지금 브리티시 아메리카, 즉 영국이 뭐 관련되었던 지역들 빨갛게 칠해놓은 건데 실제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이 면체육의 영역에 너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과거는 거점 도시, 거점의 연결성. 그랬을 때 동부 13도, 5대5 뭐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동부 13도적 관점으로 제가 예전에 시즌 1 때도 일본판 지도를 동부 13도에다 매칭시키는 것들 여러 번, 한두 번씩 해줬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적으로 살짝 넘어갔지만 이제는 기존에 DB도 많이 되었고 어느 정도 소화되는 사람 극소수가 있으니까 이 비율로 설명하면서 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시켜야지 또 실체 접근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잔소리가 길었는데 아무튼 이 동부 13도 방향, 이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오리지널판은 더 영역이 커지겠죠. 자, 이쪽입니다. 사츠마번. 그대로 가면 자, 이쪽입니다. 하단이죠. 여기 하단이고 이쪽으로 가면 해적하고 해적이 많이 살던 동네가 또 사츠마번입니다. 자, 해적. 굉장히 키워드적으로 해적, 기사, 드레이크, 영국. 그래서 이 십자 모양 영국 깃발하고 가장 가깝고. 자, 아무튼 해적, 사츠마번. 이쪽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캐리비안 해적 등장하는, 물론 해적이 캐리비안도 등장하지만 남미의 상부 또는 동부 13도의 이 하부 쪽, 플로리다, 뉴올린즈, 또 이쪽에 남부 쪽에 더 올라가면 지금의 워싱턴도 관련돼 있겠죠. 허리케인 제거.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또 신라 해적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규슈 여기 밑에 있는 사즈마번입니다. 이제 신라 때는 고려시보다 더 위라고 하지만 제가 이거는 신라고 신라 해적 개념. 자, 신라고 신라 해적. 신라고 신라 해적 고대 일본 사사에서 등장하는 스시마 규슈 등지에 출몰하며 견면과 같은 현지 곡물을 교토로 운반하다. 자, 여기서 교토는 여기겠죠. 배를 약탈하거나 바닷가에 상륙해 일본 관군 교전 벌이기도 했고, 일구는 신라인 해적 집단을 가리켜 단어이다. 일본에서 신라 해적단을 가리켜서 일본에서는 신라의 입구, 한구라고도 한다. 신라 해적, 신라구가 있던 지역이 동아시아판에서는 이쪽 지역이라고 사츠마번하고 가장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교토로 가는 물량을 납치했다. 이 실체판은 당연히 오리지널판으로 교토 여기입니다. 지금 가마쿠라 막부는 교토 밑에 있고, 자, 이쪽으로 가는 백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북아메리카판에서 교토 일단 크게 봤습니다. 지금의 보스턴, 뉴욕 또는 리치먼드 또 밑으로 내려오는 찰스턴 하까지도 볼 수 있죠. 그 시대에는 더 낮았다. 이렇게 올라간 거는 조선, 내려온 곳은 고려, 더 밑은 신라. 이렇게 자주 제가 비유했던 동경의 위치는 계속 변하고 있다.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더 신대륙 발견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시대로 가게 되면 임진왜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의 영국 쪽하고도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은 어디였는가? 신라가 있고 신라 해적이 있던 동네는 어디였는가? 이렇게 매칭시키면 결국은 이 신라 해적, 신라가 또 카리비안 해적의 더 오래된 버전이겠죠. 물론 신대륙 발견으로 이야기하면 캐리비안 해적이 먼저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미시시피까지 먹고 플로리다까지 먹은 이쪽의 영역. 물론 여기 빨간색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산맥 있고 평원 있고 거점 도시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더 고대로 가면
마야, 잉카, 더 여기서 또 인디아 문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신대륙이 절대 아니란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이 거점적 영역이 통일신라하고 가깝고, 이 통일신라적 관점이, 물론 이건 통일신라라는 거는 우리 한반도적 관점이고, 이것을 또 중국사에서의 관점으로 했을 때는 또 송나라 이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송나라하고도 관련이 있고, 왜냐하면 명나라 조선, 청나라 조선 이꼴로 가게 되면 당연히 여기를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로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중국의 이야기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민봉에 약간 국뽕에 살짝 양념이 쳐진 통일신라. 그러니까 여기를 대조선으로 이렇게 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연관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통일신라 또 영역이 존재했고, 그 이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이 북아메리카에서 오디오에서 또 유럽으로 연결하는 관점으로 확장되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소화도 잘 하시고, 멤버십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진실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또 멤버분들 파이팅 하시고, 후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